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블루베리와 몇 가지 음식을 같이 먹으면 큰일 난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평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블루베리가 갑자기 위험한 음식이 되어버린 건가 싶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과 다른 점이 참 많더군요. 오히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가지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의 진짜 효능과 잘못 퍼진 소문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어떻게 먹으면 더 건강에 좋은지 따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의 불안이 안도로 바뀌고 여러분의 식탁이 훨씬 풍성해지실 겁니다. 최근 들어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좋아하던 과일을 아예 끊으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이런 소문들이 왜 생겨났는지 살펴보면 대부분 근거가 부족한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빠르게 퍼지다 보니 마치 사실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특히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게 당연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더 쉽게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이신 박영호 어르신은 평소 블루베리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블루베리를 잘못 먹으면 사망까지 갈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부터 블루베리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좋아하던 과일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예 입에 대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블루베리를 끊고 나니까 평소 즐기던 아침 식사가 재미없어졌고 자연스럽게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 어르신은 변비가 심해지고 피로감도 늘어났습니다. 혈당 수치도 예전보다 불안정해졌죠. 걱정이 된 가족들이 함께 보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블루베리와 다른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보건소 영양사 선생님은 오히려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블루베리는 도움이 되는 음식이지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다시 블루베리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건강도 점차 회복되셨고 지금은 예전처럼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반드시 왜 그런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 좋다더라 식의 이야기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음식 상국론은 대부분 옛날 이야기에서 나온 것들이 많은데 현대 영양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건강 정보를 들으셨을 때는 먼저 출처와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누가 말했는지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건지 살펴보시는 거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평소 다니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 간단히 물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좋은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막연히 건강식품이라고 하기엔 아쉬우니까 오늘은 정확히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특별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쌓이는 나쁜 찌꺼기들을 치워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이런 성분들을 항산화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노화와 질병을 늦춰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점점 쌓여가요. 이게 쌓이면 혈관도 딱딱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주니까 꾸준히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68세 이정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시고 계셨지만 식후에 급격히 오르는 혈당 때문에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셨거든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블루베리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블루베리 10알 정도만 드시다가 점차 20알 정도로 늘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죠. 가장 먼저 느끼신 건 오후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꼭 1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 했는데 블루베리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그런 피로가 없어진 거예요. 혈당 측정기로 재보니까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평소 자주 깜빡하시던 일들도 줄어들고 밤에 잠도 더 깊게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는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죠. 지금은 블루베리 없는 아침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블루베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4가지 큰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늦춰주죠. 두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예요.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시켜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벽을 유연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뇌 건강이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제대로 보시려면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20알 정도를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특히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주거든요. 여러분도 이정희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부터 경험해 보시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와 우유나 요거트를 같이 먹으면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맛있는 조합을 아쉽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정말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우유 속에 카제인이라는 단백질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한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유가 블루베리의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도 하시죠. 들으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카제인 단백질과 블루베리 성분이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효율적이에요. 위산과 각종 소화 효소들이 이런 결합을 다시 풀어주어서 최종적으로는 체내 흡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타민C 파괴설도 사실이 아니에요. 우유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C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이 블루베리의 다른 영양소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전체적인 영양 흡수율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74세 서문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소 손주들과 함께 요거트 먹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올린 요거트는 손주들도 좋아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분으로부터 블루베리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서로 상쇄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인터넷에서 비슷한 글들을 보게 되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손주들과의 즐거운 간식 시간을 포기하고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따로따로 드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루베리만 먹으니까 금방 배가 고파지고 요거트만 먹으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간식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체중도 조금씩 증가했어요. 더 큰 문제는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몇 달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의외의 답변을 들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오히려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라고 권하셨거든요.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와 항산화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의 조합이 장 건강에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중간중간 군것질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평소 고생하시던 변비도 많이 좋아졌죠. 무엇보다 손주들과 다시 즐거운 간식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견과류 몇 개를 올려서 드시고 계십니다.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항산화 성분, 좋은 지방까지 고루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라고 만족해 하시죠.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유제품과 베리류를 함께 섭취했을 때 오히려 건강상 이점이 더 많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주고 블루베리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오히려 장 건강과 영양 흡수율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만약 위가 민감해서 우유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락토프리 제품으로 시작해 보세요. 유당이 제거된 제품이라 소화 부담도 적고 맛도 일반 우유와 거의 차이가 없답니다. 오이가 비타민C를 없앤다거나 파인애플과 함께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된다는 소문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샐러드나 과일 플레이트를 만들 때 이런 걱정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과연 이런 걱정이 필요한 걸까요? 먼저 오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 게 맞아요. 이 효소가 비타민C와 만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타민C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뀐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형태에서 디하이드로아스코르브산이라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 두 형태 모두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C로 인정받아 흡수됩니다. 즉, 효과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오이와 블루베리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잖아요. 전체적인 비타민 C 섭취량을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의 경우는 어떨까요? 파인애플은 산도가 높은 과일이긴 해요. 하지만 블루베리와 함께 먹는다고 해서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문제가 생긴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66세 정도윤 어르신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아침 채소와 과일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이가 다른 채소의 영양소를 파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샐러드에서 오이를 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샐러드가 뭔가 아쉽고 밋밋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이의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없으니까 샐러드 자체가 맛이 없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샐러드를 먹는 양도 줄어들고 대신 다른 음식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변비가 생기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걱정이 된 그분은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오히려 오이를 다시 넣어서 드시라고 권하셨어요. 오이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고 칼륨도 많아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무엇보다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영양학적으로 가장 좋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로 다시 오이를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샐러드가 맛있어지니까 먹는 양이 늘어났습니다. 오이의 아삭한 식감 덕분에 씹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되었죠. 2주 정도 지나니까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저녁에 과식하는 습관도 없어졌습니다. 오이의 높은 수분 함량 덕분에 피부도 촉촉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블루베리, 오이, 토마토, 양상추를 기본으로 해서 매일 다양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고 계십니다. 그분만의 특별한 팁도 하나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오이를 너무 두껍게 썰어서 씹기 힘들었는데 얇게 슬라이스해서 소금을 살짝 뿌린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물기를 빼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더 쉬워진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블루베리와 오이, 파인애플은 걱정 없이 함께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으면 서로 다른 영양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건강에 좋아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풍부해져서 식사의 즐거움도 더해줍니다. 샐러드에 블루베리, 오이, 토마토를 함께 넣어보세요. 각각의 다른 식감과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샐러드가 됩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정도윤 어르신처럼 다양한 채소와 과일의 조화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도대체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궁금하시죠? 혼자 먹어도 충분히 좋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블루베리는 혼자 먹어도 훌륭하지만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백질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몸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도와주고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냉동 블루베리의 경우 올바른 세척과 보관법을 모르면 영양 성분이 손실되거나 세균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70세 김선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블루베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블루베리를 사서 드셨는데 가격도 비싸고 보관도 어려워서 냉동 블루베리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처음 냉동 블루베리를 썼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물에 담가서 해동시키는데 물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치 인공 색소가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 가짜 블루베리인 줄 알고 바로 버리셨다고 해요. 그 후에도 몇 번 비슷한 경험을 하시면서 냉동 블루베리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혹시 농약이나 다른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고요. 결국 냉동 블루베리 구매를 포기하고 다시 비싼 신선 블루베리만 가끔씩 사서 드시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영양사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의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영양사 선생님이 냉동 블루베리의 색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가 물에 녹아 나오는 거라서 오히려 진짜 블루베리라는 증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대로 세척하는 방법이었어요. 냉동 블루베리 포장지를 보면 농산물이라고 표시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짧게 씻어서 먹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니까 30초 정도만 빠르게 헹구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올바른 방법을 배워서 냉동 블루베리를 안심하고 드시기 시작했는데 정말 편리하고 경제적이었어요. 신선 블루베리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쉬우니까 꾸준히 드실 수 있게 되었죠. 영양소도 냉동 과정에서 거의 손실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니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신만의 특별한 블루베리 활용법을 개발하셨어요. 아침에는 오트밀에 냉동 블루베리와 치아 씨앗을 넣어서 드시고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에 해동된 블루베리를 올려서 드십니다. 가끔은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도 만들어 드세요.
특히 오트밀과 블루베리, 치아 씨앗의 조합을 정말 좋아하세요.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치아 씨앗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여기에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지니까 완벽한 건강식이 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조합을 꾸준히 드신 지 6개월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변화를 느끼셨어요. 우선 아침 식사 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혈당도 안정되어서 오후 피로감이 많이 줄었고요. 더 놀라운 건 정기검진 결과였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식단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다고 해요. 지금 그분이 추천하는 최고의 꿀조합은 그릭 요거트, 오트밀, 블루베리, 치아 씨앗입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좋은 지방이 모두 들어있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여기에 견과류 몇 개를 더하면 더욱 좋답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20알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꾸준히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를 사실 때는 포장지의 농산물 표시를 꼭 확인하시고 흐르는 물에 짧게 씻어서 드세요. 아침에 오트밀과 블루베리, 치아 씨앗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포만감과 혈당 안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음식들과 상극이 되는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는 건강한 과일입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어도 되고 오이나 파인애플과 함께 먹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우리 몸의 항산화, 혈당 조절, 혈관 건강, 뇌 건강이라는 4가지 소중한 선물을 줍니다. 하루에 20알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몸의 변화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안도와 희망으로 바뀌셨길 바랍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 때문에 좋은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블루베리 한 줌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와 함께, 오트밀과 함께, 또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맛있게 드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올바른 정보를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